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연처럼 운명이 여러분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또 그저 커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영혼이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스치는 인연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좋은 인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현재의 기준보다 시야를 넓혀서 다가올 인연의 끈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올해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연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이 더욱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좋은 인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솔로분들을 위한 11월의 연애운을 타로카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고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솔로분들 여러분의 11월 심리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의 11월 심리를 들여다보면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좀 관찰하고 또 손을 대보는 그런 심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온 카드들 흐름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 11월에는 여러분의 이상형에 대한 가치관,
좀 강해지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걸 그냥 허상 안에서 허황된 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실제적으로 좀 현실적인 비교해보는 시기가 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저 사람은 어떨까? 나름 아무도 모르게 점수 매겨보기도 할 수 있고요. 장점은 이건데 단점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비교의 끝에서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막상 손에 잡히는 인물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한다기보다는 내가 딱히 저 토끼를 잡아서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달 가장 큰 1번 분들의 심리적인 영향력은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도 과거를 뒤돌아본다라는 것에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재고 있는 현실적인 인물, 주변 사람 보면서 재보게 되는 이런 상황의 기준, 이 기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카드들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결국 1번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꾸만 현실을 비교한다 라고 하고요. 꿈을 꾸면 막상 과거의 사건도 떠오를 수 있어요. 예전 연인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헤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전에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 혹은 애매했던 썸.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왜 이 사람이 꿈에 나타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죠. 가운데 들어온 컵 8번 카드도 보시면 이제 컵을 두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나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컵이 잘 있나 다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나의 과거, 그 자리에 잘 있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을 확 떠나지 못하고 다시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거죠. 결국 1번 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다시 매이면서 현재 상황을 과거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는 한 달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낮 시간에 이걸 누구한테 말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앨리스가 버섯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어느 날 꿈을 꾼 다음에 다시 밤이 되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또 그 꿈 꾸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 꿈이 이어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과 다른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무의식이 내 꿈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데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잠을 푹 이룰 수 없다. 그런 날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만족은 안 되고 현실에서는 모르겠다. 그러다가 과거가 불현듯이 떠오른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계신데 결국 새로운 연애에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1번 분들에게 11월에 다가올 주요 인물의 흐름이나 혹은 외부적인 상황들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의 상황 또 인물 카드들 조합해보면 여러분의 이러한 복잡한 심경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장벽이 꽤 높다고 해요. 별로 티를 안 내고 이번 달에는 그냥 근처를 맴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맴돌고 있는 남사친, 여사친 경우도 가능해요. 여러분의 연락처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뭔가 친구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그냥 지인 정도의 사이일 순 있어요. 연락처는 있지만 최근 거의 연락을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거리감이 있는 사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완주 9번 카드 보시면 두 분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두 분이 치열하게 싸웠다기보다는 혹시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의 흑역사, 예전 연애를 알고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상대방의 예전 연애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뒤에 마지막에 들어온 칼 1번 카드,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제대로 새로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해요. 필요하다면 다시 친구부터 시작해도 되고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마음은 있지만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직 수동적이어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겹치게 되는 사건,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이미 SNS 같은 걸로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 꽤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승리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직접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결국 접점은 없고 접점을 찾으려면 여러분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이나 또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우연을 가장해서 연락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다시 인사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최근 SNS를 잘 올리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자주 올린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 다가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 동선이 자기랑 잘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분들 중에 여러분이 여자분들이신 경우 여러분이 취미생활로 요가를 한다고 하면 요가를 자주 한다는 걸 SNS에 올린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 남자인 경우라면 혼자 딱 그 요가 하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꾸로 또 일반 분들이 남자분이신 경우는 뭔가 축구나 남자 여럿이 하는 스포츠라던가 낚시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한다고 올리면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은둔자 카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이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게 어떨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여유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먼저 여유를 만드시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 사람이 영 아니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거절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넉넉하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철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들어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아예 철문으로 잠그는 게 아니라 살짝 열어놓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호기심도 가질 수 있고 자신감도 가지게 돼서 문을 열고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걸 노리는 방향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의 연애운 올리기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1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서스테이너 카드, 뭔가 지속하는 사람 들어왔는데요. 무언가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고 서스테이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주인공이 손 안에 무언가 소중히 쥐고 있어요. 나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소중하게 여겨서 유지하도록 하자. 이런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 날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진다는 거. 이미 나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어쩌면 나의 흑역사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랑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고 해요.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초심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초심을 잃지 않는 것과 함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왔어요. 결국 1번 분들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랑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신다면 분명히 두 분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가지셨다고 보여져요. 짧게 만나고 말고 헤어지는 사이라면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런 키워드는 안 나올 거니까요. 또 여러분이 혹시 지금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꽂혀서 혹은 혼자만의 취미생활, 또 특정한 행동 패턴, 행동 동선, 혼자만의 과거 이런 데만 꽂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조언 카드에 웰니스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SNS에도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고 밝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기록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또 거꾸로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내가 집에만 있고 과거에만 몰입해 있다면 사실 SNS에 올릴 게 없어요. 그런데 산책을 혼자 하셔도 괜찮고요. 작은 시작을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의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과거가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과거에 매이다 보면 원래 과거의 실수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오는 것은 그 안에 가져올 교훈만 생각하자. 자, 오늘 들어온 카드의 과거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카드, 배워야 하는 것들,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과거는 좀 떨쳐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운데 들어온 우연 카드, 여러분에게 정말 우연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정말 예상 외의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야? 이런 놀라움도 가득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랑은 장기적인 관계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특히 가지시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 건강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의 11월 심리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카드 고르신 솔로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도 보여져요. 또 이 속상한 마음은 이제 위축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속상하다는 것은 그냥 슬프다 이거랑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슬프다는 거는 감정의 노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좀 장기적일 때 슬프다라고 말하고요. 속이 상한다라는 거는 특정한 사건, 트리거가 있어서 내가 속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번 분들 경우에는 지속적인 슬픔보다는 속상함, 단발적인 단기적인 마음의 상함 이것이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얼마 안 돼서 끝난다 라는 걸 읽어볼 수도 있죠. 이 칼 3번 카드,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들어온 정의의 여신 카드, 내가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 가지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연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외적인 조건에서 좀 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도 은연중에 거절하게 되고 어깨가 좁아진 상태인 거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좀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강한 지금 이번 분들 상황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11월에는 좋은 기운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해요. 칼의 여왕 카드, 삶에서의 자신감이 로맨스에 영향을 준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분들은 일이나 업무나 또 공부, 다이어트 이런 일상에서의 아마 이번 달 운의 흐름이 좀 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예견된 변화가 있으신 분들 혹은 어떤 분기점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미뤄왔던 일이 마무리된다거나 주변 환경이 바뀐다거나 이직이나 취업, 변화, 시험의 끝 이런 기운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알바나 투잡, 면접 이런 기운도 있으세요. 권력이나 어떤 거대한 흐름에서 내가 일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로맨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래 들어온 완주 6번 카드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2번이 그냥 조용하고 위축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분들은 가까이에 숨어있는 사람이 이번 달 좋은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져요. 또 여러분도 거꾸로
여러분이 신호를 보내시면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신호를 보낼까 말까 좀 고민하신다고 해요. 이 전차 카드도 보시면 하얀 쪽을 따라갈까 검은 쪽을 따라갈까 양쪽을 보면서 좀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공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러분이니까 이 둘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마음속에서는 은근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지? 도움을 받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 싶을 수 있어요. 문제는 위에 들어온 완즈 1번 카드 보시면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플라밍고인데 다 주변은 고슴도치밖에 없어요. 나랑은 좀 마음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 또 뾰족뾰족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주변의 동성 친구나 주변 동료들을 통해서 조언 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후회되지 않는 선택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11월의 마무리 때문에 이번 분들은 좀 심란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건 사실 어느 것보다도 상대방, 나. 이 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끌리는 사람, 끌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에게 11월에 다가올 주요 사건이나 외부적 상황, 또 주요 인물 살펴볼게요. 네, 이번 분들의 외부적인 상황, 또 인물 카드들 살펴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밑줄은 상대방,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설명, 또 힌트를 주고 있고요. 이 아래는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흐름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상대방 카드들 살펴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주도권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일상에서의 승리, 또 굉장히 좀 쿨함, 이런 데 끌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회의 기운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전한 뉴페이스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에서의 변화에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좀 귀엽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 아래에 들어온 이 완즈 시전 카드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시선 자체가 참 열심히 한다, 귀엽다라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는 실수는 참 보기 좋고 인간미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노력을 안 하고 실수만 계속하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또 완전 민폐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구멍을 좀 내요. 이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싶을 거고요. 또 그런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그 사람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것이 연애 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향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좋게 보는 거겠죠. 이제 문제는 두 분 사이의 상황 카드들 안에 동전 5번 카드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약간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막상 별 큰 걸림돌은 아닌데 11월에는 이 걸림돌이 좀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의 차이라던가 좀 상황의 차이, 나는 알바생이어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거나 혹은 몇 번 부딪힌 적은 있는데 같은 건물에서 계속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혹은 이번 프로젝트만 같이 하는 사람이지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또 지금은 거래처 사람인데 언제 누가 부서 이동이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서로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좀 주저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혹은 서로의 이상형에 있어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렇게 동전 5번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여러분도 주변에 딱히 상의하긴 어려운데 괜히 마음만 고민하고 소갈이 할 수 있어요. 왠지 눈빛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혼자 괜히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사실 두 분에게는 열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뒤에 커다랗게 숨겨져 있거든요. 동전 5번 카드, 이 카드의 핵심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외부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주변의 조언도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흐름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 당장 이번 달이 아니어도 조만간 고개를 들면 기회가 다가올 것이고 또 미래를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돌아보면 이번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금 더 활력적으로 지내시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학생이시라면 주변 분들과 또 직장인이시라면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 이렇게 쿨하게 행동하신다거나 여러분의 이런 활력적인 모습을 SNS에 남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무언가 내어줘도 되고 내가 흔쾌히 쿨하게 행동하는 게 매력으로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같은 거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 두 분 사이에 묘한 텐션, 이번 달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도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밀당으로 보기는 그래서 어렵고요. 오히려 약간 추리게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좋은 신호들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하트 카드 그리고 헌터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두 카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다가온다. 이렇게 이어볼 수 있어요. 이제 특히 이번 달에는 이제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 다 자기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삶에서 멋진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칼의 여왕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조금 더 과감하게 멋지게 살아야 매력을 키워낼 수 있고 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상대방도 열심히 살아갈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될 때 그럴 때 두 분은 정말 시절의 인연, 딱 운명 같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분 중에서 아마 상대방이 천천히 여러분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는 그러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은 정말 접점이 좀 없다, 부족하다, 텐션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동전 5번의 시기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담담하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다음에 다가오는 이 사람 정말 소울메이트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 또 조만간 좋은 소식 메신저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기쁨 기대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신념들을 계속 가지셨을 때 이게 현실이 됐을 때 기쁨은 훨씬 더 크겠죠. 어차피 이번 분들은 칼의 여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말 여기에 흔들릴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마음, 내 진심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과 진심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보시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것들을 잘 캐내보시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호감의 신호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헌터가 아니라면 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캐내지 않으면 이런 상대방의 신호를 또 은연중에 스쳐 지나가게 될 수 있어요. 또 이 메신저는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내가 그걸 스팸 메일함에 넣어버리면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고도 말해주거든요. 이번 분들은 스스로 마음도 이번 달 한번 제대로 캐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유물을 캐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박물관이 있으면 그 박물관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물관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주어지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념을 유지하라. 단지 커플이 아니라 소울메이트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월에 여러분 심리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네, 3번 분들의 11월 심리 흐름 둘러보면 여러분의 이상형, 마음에 드는 타입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미 현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양보가 안 되는데 그걸 현실에서 찾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두고 또 주변에 조언을 구한다거나 또 상담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연인이 이미 있는 사람, 혹은 이미 결혼한 사람, 여러분에게 와서 다 사람마다 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딱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는 조언들이 별로 쓸데없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와닿지 않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소개해준다고 해도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나한테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도 언젠간 연애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3번 분들 경우에는 소개팅에 대한 생각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아래 들어온 칼 1번 카드도 보시면 내가 칼을 들어야 되고 내가 꽃을 들어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런데 칼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꽤 괜찮아 보이죠? 차라리 내가 직접 가서 칼을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고백을 제대로 하고 까이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게 좀 후련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직접 고백할 사람 나타나기에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생각은 혼자 하면서 이런 사람은 어떨까, 저런 사람은 어떨까 고민, 상념은 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절대 티 안 내고 좀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 냉민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다 보면 칼 6번 카드가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누군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도 보시면 여러분이 말을 타고 어딘가 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3번 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에 누군가 나타나긴 하나 보다. 누군가와 데이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셨던 이 칼 6번 카드, 여기에 앨리스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이 데이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멈추지 못하고 먼 허공을 보고 있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생각이 많은 거죠.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고 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뭔가 완전한 커플로 마무리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3번 분들 마음 안에 아예 이번 11월만으로 솔로 연애운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나? 여기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두 분이 온 세상에 우리는 커플이다. 여기까지 선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상대방이 훅 들어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아직 계속 갈대처럼 움직이거든요. 마음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여러분도 좀 주도적으로 나는 데이트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나 그냥 솔로로 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길 수 있어요. 내가 차라리 솔로면 솔로지 다 양보하진 않을 거야. 상대방에게 모두 맞춰주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럼 11월에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주요 인물, 또 흐름, 또 외부적인 상황들 읽어볼게요.
네, 3번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랑 데이트한다, 사람이 있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6장 중에 대부분은 아마 상대방에 대한 카드들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럴 사람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소개팅의 경우다라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미리 여러분을 좀 관찰했고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한 다음에 소개팅 자리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진을 봤다거나 SNS를 통해서 건너 여러분의 성향, 상황 혼자 읽어 내려갈 수 있죠. 이미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빨리 3번 소개팅 시켜줘, 이렇게 재촉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맥락들을 읽어보면 상대방은 이미 김칫국을 어느 정도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두고 내가 3번이랑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수없이 생각했을 수 있죠.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을 수 있어요. 내가 3번이랑 데이트를 하면 이런 걸 준비해야지, 그럼 3번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개팅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가까이에서 다가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을 관찰해 보니까 좀 미술 전시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 이 상대방은 정말 엄청 티켓팅하기 어려운 전시회 이런 거 예매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그 전시회 갈래요? 저 티켓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전시회를 같이 가게 되면 그 기점으로 손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전시회 끝나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 상대방은 동성까지 데이트할 생각을 다 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대방의 계획 장면이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단둘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우리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되겠지, 이 상대방은 정말 5만 가지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 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 11월에 데이트의 기운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트 장면 자체는 꽤 즐겁게 잘 흘러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데이트 코스도 다 짜서 올 거고요. 그게 허접하지 않고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연애를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심란할까? 그걸 돌아보면 아마 상대방 때문인데요. 이 상대방 마지막에 완즈 10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어장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데이트 장면을 제외하고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스케줄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분이 만나려고 했는데 엎어진다든지 미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트가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나 솔로여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때려치고 갈 거예요. 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번 분들은 두 분 사이에 좀 의도치 않은 오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결국 상대방이 너무 바쁜 것이죠. 두 분 사이에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오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있다면 오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맥락 때문에 두 분이 정말 귀한 인연인데 그걸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 여러분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연애운 올리기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를 보시면 큰 그림을 그리는 먼 미래를 바라봐라, 비전 카드가 들어왔어요. 비전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저 멀리 화려한 세상,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까지 가려면 이제 어두운 숲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또 맞잡은 손을 보시면 이제 서로를 믿어주기도 해야 돼요. 대신에 희망적인 것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과정을 통해서 보상도 있다라는 점 읽어볼 수 있어요. 이런 카드의 맥락을 읽어보면 기다림 끝에는 분명히 두 분에게 꿀과 같은 일이 있다, 달콤함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백조가 정말 백조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 진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진주는 조개가 이렇게 품고 있죠.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개 자체는 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에서 진주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섣불리 조개의 틈을 열었다가는 아마 진주는 완성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다할 거예요. 다음 카드도 보시면 당신이 이제까지 기도한 것, 그 기도를 신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낼 것입니다. 골드 카드 들어왔어요. 신은 원래 우리한테 쉬운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쉬운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그게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된 줄 알거든요. 가는 길이 또 험난하고 가시밭길이어야지 우리는 신에게 의존한다. 그걸 이미 신도 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 들어온 커넥션 카드도 보시면 가는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좁고 얇아 보이긴 해도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결국 두 분은 연결될 수 있다. 정말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은 인내심만 가지신다면 또 성급하게 화내지 않는다면 좋은 연애운 가지셨어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우주 탐험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우주는 당연히 미지의 세계를 말해줘요. 두 분은 일부러라도 좀 시간을 확 떼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두 분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우주에서 단둘이 있는 것처럼 좀 애매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이날은 꼭 시간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요. 얘기 좀 해요. 솔직해져요. 이러면 상대방도 정말 후련하실 거고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두 분만의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겉과 속이 건강하고 후련하고 속 시원한 그런 데이트 만들어 가시길 그렇게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11월 심리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네, 4번 분들의 이번 달 심리 흐름 살펴보면 연애에 대한 속마음이 강해진다. 빨리 누군가 만나고 싶다 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웹툰 뭐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연애하고 싶고 선덕선덕 설레는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성향에서 뭔가 그런 미디어나 문학작품 이런 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나도 모르게 주인공 마음에 이입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문학작품이나 미디어 안에서 짝사랑하는 주인공, 기다리는 주인공 여기에 이입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상대방 주인공이 다 알면서 그냥 약간 모른 척하는 그런 답답한 장면이 있으면 완전히 몰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저러다가 상대방이 확 당기겠지? 이런 로맨틱한 장면을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어요.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서 4번 분들 경우에는 나도 연애하고 싶다. 주변에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툭툭 던지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건너 소개팅 해준다거나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완주 9번.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스펙을 알고 나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연애를 하고 싶은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연애할 때는 아니기도 해. 내가 연애를 하려면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엄청난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연애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기운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 쳐내는 흐름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시선을 보내는데 나한테 평소와는 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뭔가 달라요. 이걸 받아주자니 진짜 연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호감, 호의 이 둘 사이의 묘한 기류 이걸 알면서도 이걸 내가 냉큼 받자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 거꾸로 돌아보면 아마 상대방이 100%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에 든다고 하면 나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냉큼 받고 싶어.
내가 일상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 연애할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대방은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소로 다가오면 나도 어느 날은 미소로 답했다가 어느 날은 좀 시크하게 별 감정 없이 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진짜 헷갈리거든요. 4번 분들이 어느 날은 나한테 반응을 잘해주는데 어느 날은 차가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여러분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고민이 될 것이다. 전략을 새로 짜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겠죠. 이런 식으로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특정한 한 사람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운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과 좀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 완전히 가깝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는 다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전략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이런 관념이 아직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뉴페이스 가능성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재회의 기운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이 멀리서 이제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100%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4번 분들에게 이번 달의 주요 인물 흐름 혹은 외부적인 상황들 살펴볼게요. 네, 이번 달 6장의 외부 상황 카드는 아마 이 특정 상대방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져요. 또 이 사람을 설명해주고 또 상황을 말해주는 카드들 둘러보면 왜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밀어내는지 키워드도 보이기도 해요.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할까? 그 원인은 아마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또 이전에 연애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아닐 것인데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전 연애도 꽤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마냥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확 다가가기엔 또 쉽지 않겠다라는 점이죠. 아마 11월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마음에 서서히 넣기 시작했다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몰래 관찰했을 수도 있죠. 이 동전 8번 카드처럼 여러분의 뒷모습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4번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오랫동안 지켜본 거죠. 내가 관찰해보기에도 그렇고 주변의 평판도 나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선한 사람, 맑고 순수한 사람, 배려심 넘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의 평판을 자세히 들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마음을 두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여러분이 의자를 확 돌려서 마주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를 반쯤만 돌리고 용건 없으면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뭔가 나한테 관심을 확 안 주는 상황. 이러니까 상대방은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한 번 이랬던 경험이 자신감을 확 낮추게 될 수도 있어요. 카드들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 아예 나쁘진 않거든요. 은둔자 카드.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좀 건강한 가치관 가지고 있어요. 이전 연인과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왜곡된 연애관을 가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랑 잘해보고 싶고 잘 쌓아가고 싶은데 뭔가 좀 서툰 면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이 상대방이 아마 연애를 아예 안 해본 건 아니겠지만 모쏠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카사노바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흘리는 사람은 또 아닐 것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장관리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약간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배려심, 여러분의 뉘앙스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게 4번 분들 지금 나한테 호감, 호의, 약간 헷갈리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일단 나는 호의를 보낼게요. 당신도 나에게 호의를 보여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꾸로 당신이 지금 보내는 신호만으로는 나는 호감이라고 생각하기에 좀 어려워요. 조금 더 강하게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더 강하게 보내볼게요. 이 정도의 리액션, 미소 던지는 거죠. 너무 단호하게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미소 뭐야? 이렇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때로 잘 모르겠을 때는 은근히 모른 척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열린 버튼을 막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우 타게 된다. 이러면 그냥 상대방이 호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아예 애매하게 오해를 하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 컨택트를 하고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자신감 있게 한 번 더 던져볼까? 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호감과 호의는 다른 것이고 호감은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11월에 연애운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 읽어볼게요. 네, 오늘 카드들을 둘러보면 4번분들은 연애의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약간 팁을 좀 주면 좀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낼 것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방어막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실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방어막을 낮춰보는 미션도 있어요. 연애라는 것도 어차피 경험인데 많은 경험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굳이 지금 완벽한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미소를 주자. 그리고 상대방은 이번 달에 약간 이끌어줘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달이거든요. 나한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밀어두시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일상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숨바꼭질 하듯이 이 상대방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별로 신호를 안 보낸다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소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퀴즈를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인 거죠. 다음 사람 찾아보자. 이러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상대방이 등장해서 너 엉뚱한 사람한테 미소 날리지 마. 나야 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오늘 카드들 보시면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놓는 것,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힐링의 과정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길 바라지 말자. 욕심을 내려놓자. 그래야 힐링이 온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사랑은 점점 사랑을 키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이런 좋은 기운들이 가득하니까 이 기운들을 4번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월 여러분의 심리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5번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11월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연애운이 좋은 달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운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라는 것은 기운을 말해주기 때문에 분위기, 상황, 흐름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 유리하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받쳐주니까 잘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나의 마인드 세팅, 또 행동, 제스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기운들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또 연애의 가능성도 더 높여가실 수 있겠죠. 특히 5번 분들께서 이번 달에는 어느 날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행운으로 다가오는 운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이 쌓아오신, 누적해오신 여러분의 선행이거든요. 또 카르마예요. 일상의 노력들이 연애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카르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을 되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잘 쌓아왔고 이제 좋은 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그래 뭐 어때 나는 최고 긍정 왕이야. 난 재밌는 사건을 찾아가겠어. 재밌는 사건이 다가올 거야. 우주는 나한테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힘든 건 내가 귀여워서야. 약간 허무맹랑한 생각까지도 발전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연애운도 좋아진다라고 해요. 오늘 첫 번째 들어온 완즈의 기사 카드 보시면 말은 원래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날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날개를 달고 있다면 뛰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처럼 걸음이 훨씬 가볍겠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즐겁게 즐기면서 하자. 나는 아무도 없는 길에 홀로 걷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까지 아무도 걷지 않았던 꽃밭을 혼자 걷는 거야. 이런 약간 즐기는 마음 가지시는 게 꼭 필요해요. 이런 일상의 힘은 아마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고요. 거꾸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기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남소나 여소처럼 주변에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흐름도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를 보고 새로운 인물을 권해주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으로는 들어오는 소개를 거절하지 마시고 특히 가리지 마시고 재지 말고 다 받아보셔야 돼요. 거절 없이 모든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 이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약간 귀찮아 보이는 모임에도 참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경조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보시는 게 좋고요. 학생이시라면 어떤 설명회, 학회 이런 곳에서도 좋은 인연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학생이시거나 직장이시거나 관계없이 원래 모든 정보를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이 좋거든요. 친구랑 같이 전시회 같은 곳에 가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우연처럼 만나는 사람, 가능성, 거기서 어떤 모임이 있다는 것, 취미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활동 반경도 넓어질 수 있어요. 어떤 전시회에 갔더니 거기 샵에서 알바생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든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건너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이게 연애운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 경우에는 두 가지,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에너지, 두 번째는 역동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자. 이런 기본 세팅을 가지시고 또 소개팅이나 제안,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5번 분들의 주요 인물 혹은 외부적인 상황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에게 연애운에 작용하는 주요 상황 살펴보면 여러분 심리에 들어왔던 러버스 카드, 연애운이 높아진다. 이 맥락이 여기 상황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약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장면에서 일상의 확장을 통해서 누군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상황을 말해주는 카드에서는 러버스가 먼저 들어오고 러버스의 힘이 완즈 4번을 땡겨요. 완즈 4번이 이렇게 장기적인 연애,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두 카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역학관계 읽어보면 이제 5번 분들 경우에는 이 6장의 카드가 외부 상황만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특정한 인물이 들어오게 되는 가능성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6장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일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들어온 동전 1번, 여러분에게도 들어왔어요. 결국 상대방은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를 지켜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개팅 받아서 새로운 인물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숨겨진 인물이 있으니까 내가 소개팅이나 선은 좀 받지 말고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소개팅도 받고 외부 활동도 늘려야 이 사람이 조바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어온 여러분 카드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늘려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새로운 제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기다리면 안 되겠다. 내가 드디어 날개를 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 이 사람이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5번 분들의 연애운의 핵심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상대방은 또 6장 카드 안에 자기 성향까지 숨겨놨어요.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5번 분들이 약간 탐정처럼
이 사람을 파악해보기에도 쉽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분은 사실 솔직히 뭔가 겉으로 보이는 스펙, 이게 엄청나다거나 외모가 특출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진국이거든요. 성향도 괜찮은 인물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끈기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확 삐지는 그런 자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분은 이성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워낙 말수가 적고 좀 여유로운 사람? 대신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호를 보내면 답이 좀 느릴 순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끄럽고 소심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연애에선 더 바람직하기도 하죠. 네, 그럼 5번 분들의 연애운 올리기 위해서 어떤 조언들 필요한지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5번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가까이에 있는 인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은 가질 거예요. 이번 달에는 움직이려면 아마 강한 질투심을 느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 알 듯 모를 듯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캐볼 필요도 없겠다라고도 여겨져요. 여러분의 연애운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활동 반경을 좀 넓히시면 여러분을 찾는 곳도 많아지고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오늘 들어온 조언 카드에는 강 카드 또 에로스 카드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강에 앉아있을 때 딱 한 장면만 보고 강의 속성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어디서부터 흘러온 물인지 또 어디로 흘러갈지 또 어떤 바다로 가게 될지 또 바다로 가서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강 카드는 그래서 5번 분들에게 단 한 장면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황을 단정짓지 말자라는 조언 말해주고 있고요. 다가오는 사건을 강물처럼 받아들이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혹은 또 너무 귀찮아하지 않기 다가오고 있는 좋은 운이 있는데 그걸 강물처럼 흘려보내지 말자라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강을 바라보고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낚시하듯이 확 낚아채자라는 조언도 가능하죠. 이번 달 여러분들은 주요 인물이랑은 상관없이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넓히시면 이 사람과 상관없는 뉴페이스가 나타나서 확 그물망에 걸려들 수 있어요. 이 카드들은 그냥 이번 달에 여러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또 그런 상황 이렇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대로 강에 가서 확 낚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은 은근히 여러분도 낚시를 잘하는 달이에요. 유혹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할 것이고 입술을 바라본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밀당에서도 강해지는 시기예요. 특히 확 당기는 거 연습해보자. 과감하게 표현해보자. 또 아래 들어온 커뮤니케이션 카드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맞는 상황이 들어올 거예요. 또 우연처럼 다가오는 필연적인 상황, 사건, 가능성 높거든요. 이 강물 카드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잡아내려면 강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 신의 자신감을 나에게로 이끄는 것.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갖고 싶어. 이렇게 낚싯줄 던져봐도 괜찮은 시기. 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카드까지 들어왔어요. 이런 긍정의 기운들 5번 분들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